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WHO의 대만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걸 지지하는 법안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11일 미국 상원은 대만이 오는 18일과 19일에 열리는 WH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 안에는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만이 옵서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의회에 나와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이 대만의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가입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직접 다른 회원국들에게 대만의 WHO 참여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중 성향의 마행주 총통 집권 기간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WHO 옵서버 자격을 유지했지만 이 반중 성향의 차이 잉원 총통이 취임한 2016년부터는 중국의 반대로 자격을 상실을 했습니다. 네. 이번 법안에 대해서 대만 외무부 대변인은 법안 통과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대만은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세계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한편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대만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79%, 또 미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85%, 또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답한 응답자도 68%에 달해서 네. 이 모든 문항에서 대만인들은 중국보다는 미국에 훨씬 우호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좀 반대하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대만이 WHO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국의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사실 WHO 가입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 있어서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꼭 타이완 뒤에 차이나를 붙이도록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항공사라든지 호텔, 이 전 세계 업체를 대상으로도 이런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중국은 꼭 이 조건을 붙입니다. 만약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라는 협박도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 대만의 WHO 옵서버 자격 회복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毀손될 수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또 게다가 이 막대한 지원금을 무기로 WHO가 중국 친화적인 정책들을 펴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번 지적했죠. 이 WHO 역시 사실 중국 정부 눈치 보기에 지금 굉장히 급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13일째 사설에서 대만이 세계보건총회에 참가하려는 것은 코로나19를 이용한 분리독립 모색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 대만 해군이 25년 전 프랑스에서 도입한 라파예트급에 장착한 미사일 교란 시스템을 프랑스제 최신 장비로 교체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13일 프랑스에게 양국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계약을 무효화시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네. 야, 이거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사실 중국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휘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이 중국 내에서도 무력 통일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정서가 대두되는 등 대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WHO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네. 이 스티븐 솔로번 이 WHO 수석 법률관은 대만을 총회에 참가시킬 권한이 WHO에 없다. 회원국들만이 누가 총회에 참여할지 결정 내릴 수 있다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미중 간의 갈등 지금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WHO를 빌미로 또 하나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뉴질랜드 소식인데요. 일자리가 없는 외국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요. 네, 사실 뉴질랜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사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키위 재배라든지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할 노동자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뭐 수확의 계절이 되면은 일시적으로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임시 비자를 발급을 많이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윈스턴 피스터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코로나19로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일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뉴질랜드가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없는 만큼 본국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비자 시한을 넘기면서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게 공정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일이 없으면 그들을 지원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재정에 좀 압박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스스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이 코로나19 초기 때 이미 5만여 명이 돌아갔고 외국에 있는 뉴질랜드인 역시 8만여 명이 귀국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38만여 명의 외국인과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서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따라서 쇼핑몰 등 상점과 이발소, 미장원, 식당, 카페 등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국내 여행이 재개가 됩니다. 모임 규모는 10인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네. 학교는 일주일 뒤인 18일부터 개학이 되고요. 술집은 또 21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 뉴질랜드인들에게는 2주간의 강제격리 방침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뭐 요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지금 뭐 아시아인들을 포함한 동양인들에 대한 혐오감, 혐오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종종 전해드린 적이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아시아 여성들이 또 주로 타깃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는 올해만 20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건수가 12건인데 그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게다가 이 20건 중에서 16건은 코로나19가 확산된 3월과 4월에 집중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지난달 8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는 동양인 여성이 음식점 앞에서 우산으로 폭행을 당했고요. 또 지난달 12일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버스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난달 15일에는 캐나다 밴쿠버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한 백인 중년 남성이 마스크를 쓴 2명의 동양인 여성을 보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소리를 질렀고 다른 여성이 이를 제지하면서 항의하자 이 남성은 이 여성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이 아시아 여성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3건이나 발생을 했지만 지금 문제는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전문가들은 인종차별과 마스크 포비아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동양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무렇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마스크 기피증을 구실 삼아 동양인을 대상으로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코로나19 확산 후 잇따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범죄 자체가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용의자가 있는데도 체포가 안 된다는 사실이 그렇죠. 네, 더 경악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소식인데요. 아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짜 분유 파동 이번에도 또 일어났네요. 네, 이 지금 말씀하신 그 멜라민 분유라고 하거든요. 2008년에 그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로 6명의 영유아가 사망하고 무려 30만 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네. 이 당시 사건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업체들이 단백질 함량을 속이기 위해서 멜라민을 분유에 첨가를 했고요. 이 당시에도 아이들의 머리가 기형적으로 커지고 신장 결석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최근에 중국 후난성 천저우시 융싱현에서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 분유를 먹은 영유아 중 일부가 몸에 습진이 생기고 체중이 감소하며 심지어 두개골이 과도하게 커지는 부작용이 속출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일부 영유아는 키와 지능, 행동 능력이 일반 영유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심각한 경우 장기 손상 증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일부 아이들은 뼈의 변형과 성장 장애를 가져오는 구루병 진단을, 또 일부 아이들은 자신의 머리를 계속 때리는 자해 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문제의 제품은 필요한 영양 성분이 거의 없는 일종의 고체 음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당국은 영유아들의 건강 검진과 더불어서 아동식품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이 분유로 건강이 손상된 영유아에게는 치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부모들은 의사들의 권유로 이 특수 분유를 구입해 먹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지목된 의사들이 본인들은 문제의 분유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공방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